안녕하세요. 마술하는 세무사 마세TV의 이환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여쭤보세요. 아버님이 고령이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아버님의 이 금전계좌를 어머님 또는 아들, 딸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병원비나 나중에 장례비로 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만 쓴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좌 이체를 하면 그 돈을 예적금을 한다거나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단순히 이체된 것만으로 증여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체된 자금으로 예적금을 한다거나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건 내가 증여받아서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상당히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해요. 외벌이인 경우 남편이 번 돈을 아내가 관리한다라고 해서 아내분 명의로 다 보내요. 사실은 아내분 입장에서는 생활비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활비로 쓰는 거 일부, 그리고 내 저축하는 것 또는 투자상품 운용하는 거 일부,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한 달 정도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쌓이면 꽤 큰 돈이 돼요. 그때도 이게 생활비다라고 주장했을 때 과세관청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뭔가 생활비 목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생활비로만 써서 없애는 돈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그런데 그렇게 받은 자산을 잘 운용해서 돈을 불리는 건, 이건 증여받은 걸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 사망 한 달 전에 가족명의 계좌로 이체한 걸 무조건 증여로 볼 거냐 라는 부분인데, 이게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청구인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분청, 즉 과세관청은 어떻게 보는지, 과세관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 예금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은 뭐죠? 우린 복잡하게 생각 안 할 거야. 계좌 이체됐으니까 증여받은 것으로 볼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걸 니들이 입증하면 우리 인정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은 무조건 과세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증여로 본다라는 판단 하나. 두 번째, 피상속인이 의식불명 상태였다 하더라도 생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일 때 상속인들에게 미리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좌 이체된 걸 증여로 보겠다. 원칙적으로 증여 행위라는 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 계약 행위입니다. 이 승낙계약 행위에 의해서 증여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증여를 할 때 증여 계약서라는 걸 쓰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그게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증여 계약서를 쓰고 합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에는 그냥 이체한 것만으로도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증여 계약서를 증빙으로 내지 않아도 우리가 증여세 신고할 때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피상속인이 의식불명 상태일 때 계좌 이체된 것은 물론 계좌 이체된 시점에는 의식불명이지만, 그 이전에, 즉 정신이 온전할 때 이 당사자들 간에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증여 의사표시가 성립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증여로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청구인의 주장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청구인은 뭐냐면, 결국은 피상속인의 전세 보증금 등 부채의 반환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 담당자의 인후 탄원서도 제출을 했어요. 이 고객님이 사망할 경우 세금 납부,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납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 이후에도 세금과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했고, 임차인들이 원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사모님 계좌로 이체해 놓은 겁니다 라는 탄원서. 이렇게 과세관청과 처분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자, 판결문 읽어 드릴게요. 피상속인이 사망 6일 전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 계좌는 피상속인의 채무 및 부채 상환 등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즉, 아버님 계좌에서 가족 계좌로 이체했지만 그 돈은 명백하게 아버지의 세금이라든지 공과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위해 쓰여졌다는 게 거래내역, 계좌의 거래내역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남은 돈을 상속세 신고할 때 배제시킨 게 아니라 이 돈까지 아버님 계좌에 없다 하더라도 포함시켜서 신고했기 때문에 어떤 증여받을 의사가 있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무 때나 아버님 계좌에서 어머님 또는 내 계좌로 빼놔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처분청은 계좌 이체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 되는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아버님 계좌에서 쓰되, 우리가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서 아버님 계좌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계좌 이체한 건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은 돈은 다시 아버님 계좌에 없다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심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특히 이제 고령의 부모님이 계실 때는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짧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